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공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이 한쪽 벽면이 잘 구성된 이런 공간들까지 진행을 했는데, 여기 빛받은 부분들은 당연히 잘 제작이 안 됐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초반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좀 제외하고 촬영을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촬영하는 조건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지나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촬영을 했던 공간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주변 벤치, 공원이라던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촬영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공간들, 이 창문이 많은 이런 공간에서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표현이 되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촬영을 다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촬영했었던 사물함이 있는 부분과 이 반사돼서 잘 안 된다고 했던 전자레인지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 소화기 같은 경우도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괜찮은 조건이 형성이 되면 표현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촬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정상적으로 디테일하게 촬영을 많이 해주시면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처음처럼 보시는 것처럼 멀리서 촬영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장면의 유사성을 알 수 있게 한 장 한 장의 그 어떤 장면의 유사성, 겹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같은 조건상에서도 꽤 여러 번, 또 근접해서 또 한 번 이렇게 촬영을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벽면부터 약간 포인트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이 벽면부터 이 물체까지, 이 물체 같은 경우도 이 손잡이는 또 빛나는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형성이 됩니다. 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포인트로 다 잡을 수가 있죠. 소화기 같은 경우도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실내 공간 같은 경우보다 야외 공간이 조금 더 촬영에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GPS 정보를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조건상이 있을 수 있고요. 약간의 어떤 방해 요소들도 많고,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피사체들이 많기 때문에 특징점을 잡아줘야 되는 피사체들이 많습니다. 세세하게 촬영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읽을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쪽에서 촬영을 진행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 피사체의 특징점을 잡아주고 있죠. 촬영을 진행을 해서 반대쪽에도 특징점을 잡아주고 이쪽 벽면에도 특징점을 잡아주고요. 사진을 찍고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 촬영을 할 때 유리 질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잘된 데이터, 그 한쪽 벽면을 완성했던 그 초록 소파가 있는 그 영상에서도 이렇게 빛나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잘 표현이 안 됐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부분들, 빛바랜 부분들이 찍혔죠.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얗게 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도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한쪽 벽면만 촬영을 하는데도 110장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면을 촬영한다고 하면은 대략 400에서 500장 정도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때 어,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촬영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책상이나 테이블 같은 피사체들은 거의 다 지나쳤죠. 이 공간을 촬영함에 있어서 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들,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죠. 지금 같은 경우도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촬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이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같은 경우도 넓은 범위에서만 촬영을 하고, 이 피사체 가까이에서 디테일한 피사체들은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이런 창문, 이런 부분들 제대로 표현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제외를 해주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많이 해주면 좋은데, 자, 여기도 계속해서 빛을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얗게 탄 부분이 계속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상적인 결과물을 또 얻을 수가 없을 거고요. 자, 200장 정도 촬영했더니 200장 정도 촬영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V표 체크 표시가 나오면서 어, 이제 완성됐다. 더 이상 이제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00장 정도까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안내도 나오고 있죠. 리밋 오브 200개의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데, 200개가 최대인 겁니다. 200장이 최대이기 때문에 200장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촬영을 해줬어야 됐고요. 제가 처음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앞쪽 부분, 지금 정면에 보이는 두 개의 사물함, 이쪽을 위주로 많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이렇게 공간을 좀 타이트하게 잘라서 이 사각형을 편집을 하진 않아서 좀 편집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사각형 안에 이 모든 포인트가 들어오게 그냥 해서 이미지를 내보내게 했고, 자, 이렇게 보면은 포인트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물함이 있던 공간만 위주로 주로 촬영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자, 여기서 빨간색으로 형성된 이미지도 꽤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형성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양쪽 창문이 있던 곳과 유리가 있던 곳 촬영을 했을 때 잘못 촬영됐다는 그런 표시로 빨간색 데이터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물을 보고서 어떤 게 잘 됐는지 어떤 부분이 왜 안 됐는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조건 안에 있기 때문에 유리였던 부분들은 당연히 촬영이 잘 안 됐을 거고요. 처음에 특징으로 잡고 갔던 어떤 피사체나 이런 것들,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촬영이 잘 됐을 거고요. 이렇게 그 촬영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천차만별로 좀 달라진다는 거. 같은 공간을 촬영을 해도 좀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 촬영을 똑같이 했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쳐서 모델로 만들게 되면 계속해서 다른 이미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공간이라도 어떻게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 조건들을 좀 고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빨간색 이미지는 양옆을 촬영한 겁니다. 이 옆쪽을 촬영을 했을 때 데이터가 빨갛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책상을 찍었던 이미지입니다. 잘못됐다고 표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추출이 안 된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3D) 로 제작을 했을 때, 자, 보이시죠? 빛났던 부분, 하얗게 탔던 부분 제대로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특징점으로 잘 잡혔던 부분들 촬영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촬영이 미흡했던 부분, 이쪽 벽면에선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 모서리, 이쪽은 촬영을 좀 덜 했죠. 반대쪽은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성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피사체의 촬영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명확한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같은 조건상에서 같은 조명이 있더라도 공간을 촬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피사체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한 촬영을 해줘야 된다는 거. 단순히 공간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을 때 정상적인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거.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세부적인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좀 이제 좋은 예시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상 같은 부분도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촬영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던 피사체들은 다 이렇게 번졌거나 날라갔거나 좀 망가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촬영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을 촬영을 할 때에도
세부적인 촬영을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피사체들을 한 공간 안에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촬영을 진행을 해도 괜찮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이제 일부러 실제 도서관에 어떤 뭐 가방이나 이런 있을 법한 피사체들을 좀 더 배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공간에서 촬영이 안 된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보여드렸던 잠깐 잘라서 소파 나왔던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이 이제 같은 공간인데 좀 두 개로 나눠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촬영한 것과 이제 하나의 공간, 어느 정도의 넓은 공간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피사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배치를 해서 디테일하게 촬영한 부분과 아닌 부분 여기는 지금 이게 휴게실이라서 약간 장기말이나 바둑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 판하고 바둑판하고 바둑알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촬영이 잘 된 부분들 안 된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게 이런 피사체들을 좀 디테일하게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촬영하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형성되는 걸 봤을 때에도 여기도 약간 어떤 포인트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게 보였었고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촬영이 잘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자, 이 각도에서 촬영을 했을 때 촬영이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되어 있고 자, 이 안쪽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 각도로는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포인트가 없이 읽히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된 거고요. 책상 같은 경우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지 않았던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많이 진행됐던 부분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자판의 개수 정도는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자판 정도는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하얗게 탔던 부분 아예 표현이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인식을 못했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도 많이 촬영된 부분은 인식이 되어 있고 좀 촬영이 덜 됐던 부분들은 아예 날라가 있죠. 유리 같은 경우도 촬영이 됐던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 윗부분은 많이 날라가 있죠. 많이 뭉개져 있고요. 유리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촬영이 잘 진행이 안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조건상에서 빛이나 어떤 조명 조건, 촬영 조건, 그리고 이런 그 질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 그리고 촬영을 디테일하게 했는지에 대한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하나의 공간을 촬영을 했을 때 어떤 부분 촬영이 잘 되고 어떤 부분 잘 촬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을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에 약간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공간을 촬영을 해주셔도 좋지만 좀 넓을수록 좋습니다. 넓은 공간을 좀 촬영해 주실수록 좋습니다. 실내 공간을 촬영해 주셔도 되고 실외 공간을 촬영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명 조건이 일정하거나 피사체가 좀 적은 그리고 약간 지금 같은 경우는 실내 공간에서의 촬영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피사체들이 여러 개 작은 범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디테일을 다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야외 공간으로 가게 되면
제가 계속 야외 공간이 조금 더 촬영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자, 어떤 부분을 넓게 촬영을 할 때 좀 더 방해 요소가 적습니다. 골목길을 촬영을 하더라도 골목의 담벼락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겠죠. 집이 바뀌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뭐 골목 다음에 건물이 바뀌거나 골목 사이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특징점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고, 이런 벽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정하고 디테일한 촬영이 좀 쉽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실내 공간을 촬영할 때 이런 바닥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을 구성하는 어, 이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여기 책상이 올려져 있고 테이블이 있고 가방, 어떤 피사체들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디테일한 촬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형성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특정 공간을 딱 지정을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간편한 촬영을 진행하시고 좀 수월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날씨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야외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물론 디테일하게 촬영을 해야 되지만 실내 공간보다 좀 더 수월하게 어떤 조건들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야외 공간 촬영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주변에 어떤 골목길이나 어떤 상가, 실내도 상가도 괜찮습니다. 차라리 어떤 방이나 이런 공간보다 복도 이런 공간들은 좀 촬영이 쉽거든요. 상가의 어, 복도라던가 아니면 건물 내부를 촬영을 하셔도 이런 피사체가 많은 그런 방보다는 그런 룸 공간 이런 공간보다는 조금 더 어, 넓은 범위, 좀 더 큰 범위로 촬영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를 잘 구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실제로 피사체가 많은 조건에서 실내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피사체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촬영을 하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고요. 조명 조건 같은 경우에도 밖이 조금 더 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밖에서 조금 이제 햇빛이 쨍한 날씨만 피해주면 어느 정도 어, 촬영이 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늘진 공간을 찾아서 좀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그런 조건에 아예 해당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촬영을 하시더라도 완전 야외 골목 아니면 카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밖에서 촬영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어,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금방 촬영을 끝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촬영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제나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제작된 영상들을 어, 3D 메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텍스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텍스처만 보더라도 많이 망가져 있거나 날아간 부분들이 좀 많고요. 이 영상에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디테일하게 사면을 촬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이제 3D 메쉬로 뽑아서 FBX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리얼리티 스캔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자, 책상 부분들은 아예 촬영이 잘 안 돼 있고 여기도 이 벽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울어 있죠. 좀 더 디테일하게 촬영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자, 리얼리티 스캔 같은 경우에는
이 메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엉켜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토폴로지 작업이나 좀 정제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메쉬가 이렇게 엉켜 있죠. 이 부분은 촬영이 잘 됐고, 자, 여기서도 이 부분이 촬영이 잘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처음 촬영을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촬영을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먼저 촬영을 진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미지의 장수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리얼리티 스캔의 경우에는 200장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00장으로 대략적인 이런 공간을 표현하기에는 약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상으로 제작을 해주시면 좋고, 좀 더 촬영을 많이 하실 때에는 픽스포디나 리얼리티 캡처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크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엉켜 있고 망가져 있는 이런 게 보이시죠? 여기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텍스처만 봐도 제대로 된 파일이야, 출력이 안 됐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했을 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런 폴리곤의 형태로 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 제가 촬영을 했었던 벤치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촬영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죠. 의자 밑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방금 봤던 그 데이터처럼 약간 어떤 망가진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결과물을 제출을 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제외를 하고, 이렇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표현이 잘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이제 괜찮은 결과물로 판단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습 과제에서도 좀 어느 정도 공간 구현을 약간 이렇게 한쪽 벽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 공간이 딱 나타나주면 좋고요. 이런 정도가 되면 좋고, 여기도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뒷부분이 촬영이 안 돼서 여기 약간 흐트러져 있거나 약간 흔들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얼굴 데이터를 주로 볼 겁니다. 얼굴 데이터가 어느 정도 표현이 됐는가. 왜냐면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좀 잘못된 촬영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랩이라는 프로그램,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리토폴로지라는 작업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깔끔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과정까지 진행을 하기에 좀 적합한 실습 과제로 좀 얼굴이랑 이제 피사체 하나를 촬영하는 신발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이 공간 촬영은 꽤 난이도가 있는 그런 촬영이기 때문에 한쪽 벽면이나 어떤 그 정도 작은 범위의 촬영만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고, 메쉬 상태로 봤을 때, 폴리곤 상태로 봤을 때 깔끔하지 않더라도 사진으로 어느 정도 표현이 잘 됐다라고 하시면 그런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은 결과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간 촬영하는 강의까지 포토그래머트리부터 시작을 해서 포토그래머트리 개론, 그리고 리토폴로지 작업, 그리고 PCD 오브젝트 모델링, 공간 영상 제작, 공간 측량을 2D로 그리고 3D로
하는 방법들. 여기서 이제 얼굴 모델을 강의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2D 자체를 3D로 이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이 공간 측량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렸고,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보는 그 얼굴 모델링도 진행을 했었죠. 리토폴로지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지, 클라우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메쉬로 변환이 되는지나, 작업을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가상 공간을 구상하는 그런 이제 작업들을 위해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하는지나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머트리가 이제 디지털 트윈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어, 현실 세계를 똑같이 옮겨 놓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술이나 이런 분야를 좀 배워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걸로 어떤 것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까지 이제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도 있고, 강의를 들어보고도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공간 측량이 가능하게 하거나, 뭐 이런 조금 더 지금 미래에 더 발전된 그런 기술이랑 응용이 가능하게 되면요. 좀 더 혁신적인 분야나 이런데 뭐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공간을 측량을 하는 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장의 이미지를 처리해서 공간 정보를 추출을 하는데, 미래에는 이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게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정도로 발전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하거나, 실시간에 어떤 위치 기반 서비스로 환경 모니터링, 뭐 건축 시뮬레이션 이런 데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공간 제작을 좀 더 배울 텐데, 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면, 어, 현실 세계의 공간을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데 좀 사용이 되겠죠.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 정도가 구현이 되는데, 지금도 전문가 장비로 하면은 정확하게 똑같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실 공간을 AR이나 VR로 즐길 수 있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교육 시뮬레이션 어, 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실제 산업 분야에 좀 적용을 할 수도 있겠고, 요즘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 자율주행 그런 차량이나 어떤 로봇 알아서 공간을 인식을 하게 된다면 제동이나 이런 것들 실제로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인공지능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어, 어느 정도 차가 가까이 오거나 하면은 제동을 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은 이제 지금도 좀 기술이 발전되면서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겠고, 로봇 분야나 뭐 건축이나 도시는 당연히 지금 포토그래머트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되겠구나 많이 아실 텐데,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텐데, 도시 3D 모델을 생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실제 도시 환경 똑같이 구현된 어떤 장소에서 내가 직접 게임을 즐긴다거나 이런 콘텐츠 분야로도 많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활용 분야가 조금 더 넓어지고 좀 더 전문적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우고 또 이론적인 부분들도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겼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배운 부분은 사실 좀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쉽게 활용 가능한 그런 부분을 위주로 많이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과정을 습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생기겠죠.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까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영역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요런 그 미래에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최근 들어 드는 이런 기술들을 좀 접하고,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드는 저의 생각은 약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서 떤 것들을 좀 더 추가로 이제 활용 가능한 것들을 배워서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어떤 걸 습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이 조금 생기면서 음, 활용 가능한 다른 분야로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자기가 원래 사용을 했던 기술들과 새로 습득하게 된 어떤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어, 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어떤 직업들의 영역을 좀 더 보면 어, 포토그래머트리 엔지니어 뭐 이런 직업들이 따로 생길 수도 있고요. 포토그래머트리 기술을 뭐 개발하고 구현을 한다거나 어떤 컴퓨터 비전, 이미지 처리, 뭐 공간 측량에 대한 좀 광범위한 지식 기술이나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분야의 직업이 생겨서 뭐 포토그래머트리 엔지니어라고 부른다던가 3D 모델러 같은 경우에도 3D 모델을 제작을 하는데 이 실측한 어떤 모델을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그런 3D 모델러 기존의 3D 모델러와는 조금 다른 분야가 되겠죠. 아니면 뭐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이용하는 어떤 개발자 포토그래머트리를 활용해서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제너럴리스트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엔지니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건축이나 도시 이런 계획을 하는 컨설턴트가 포토그래머트리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도시 공간을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어떤 전문 기술자 그리고 도시 계획에 어떤 조언이나 컨설팅을 하는 그런 직업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이런 하나의 기술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좀 습득을 하게 되면 자신만의 어떤 포지션을 형성을 한다거나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미래 산업을 좀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토그래머트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 전달을 드렸고 앞으로는 이제 가상 공간 제작을 진행을 하고 4개 정도의 강의를 진행을 하겠죠. 가상 공간 제작 4개의 강의와 가상 인물 제작 강의 4개,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 4개의 강의와 포트폴리오 4시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기술을 배우는 것까지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제작했던 것들을 활용을 해서 포트폴리오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사이트를 조금 알려드리고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얼리티 스캔이랑 폴리캠을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업로드할 때 이렇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스케쳐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모델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나 생물 이런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하나씩 보게 되면 게임 캐릭터나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다양한 포즈들도 좀 있고요. 이렇게 옵션 보면은 동물, 건축, 뭐 미술품들이나 자동차, 캐릭터 생물 지금 들어가 있었고 문화유산 및 역사 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실제로 모델링을 했던 것들이 있고 촬영을 해서 진행했던 그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증강현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3D 뷰어 이렇게 우리가 이 증강현실을 위한 어떤 3D 뷰어로
이 사진 촬영했던 것들을 이제 업로드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그 어플에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3D 스캔이라는 분야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맨 처음 화면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3D 모델 중에 3D 스캔, 우리가 이제 포토그래머트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게 되면 실제 나무를 촬영을 해서 진행했던 데이터들, 버려진 공장 방을 촬영했던 데이터들, 이렇게 실제로 촬영했던 어떤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촬영돼 있던 데이터들이고요. 파일의 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로딩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자, 우리가 촬영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죠. 전체적으로 건물 외형 4면이 아니라 2개의 면을 촬영을 했고 2개의 면을 안쪽에서도 촬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결과물을 얻어냈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유리나 이런 부분들, 깨진 것들, 이런 것들이 표현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촬영이 안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퀄리티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표현이 잘 된 데이터들이 있죠. 요가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델도 이렇게 촬영이 된 데이터들도 있고요. 움직임이 동영상으로 편집이 됐죠. 자, 이런 부분들, 텍스처가 잘 안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크로마키로 촬영이 된 건지, 이런 약간 테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이런 흰색 선들, 이런 것들을 살짝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60도로 돌려도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신발도 스캔이 잘 된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여기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장비와 그런 카메라들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준비가 된 촬영 조건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을 때 정도가 되겠고요. 이 정도로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됐다는 건 꽤 잘 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 이제 촬영 자체가 쉽지는 않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이 약간 이런 데이터입니다. 어떤 공간을 촬영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어떤 터널 공간, 일정하죠. 이런 다른 피사체들이 없고 촬영하기 쉬운 공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촬영하기 꽤 괜찮은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드렸던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사진 찍고 하기에 좀 쉬운 부분들, 그런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계속 그런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저런 깔끔한 데이터를 얻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 난파선 3D 스캔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완전히 깔끔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 정도면은
정말 굉장히 촬영을 잘 했던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창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표현이 잘 안 됐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안쪽까지도 촬영이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이런 돌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뭉개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촬영이 잘 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엄청나게 깔끔한 결과물입니다. 아마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링크는 이제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채팅 창에 공유를 드릴 거고요. 좀 예시를 좀 보고 좀 이제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 어떤 것들이 좋은 결과물인지, 어떻게 해야 좀 촬영이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시들을 좀 보면서 좀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작업을 하시기에 좀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사이트를 하나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좀 샘플을 어느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 데이터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작업하실 때 아마 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간 촬영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또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